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탄핵 소추 사유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오늘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로 열린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지난주에 열렸던 탄핵 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우선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출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시나요? 네, 추정해 보건대 일단은 신병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어 있다. 1차, 2차 때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 내에 신병 확보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도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자진 출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 문제가 정리돼서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상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목적의 정당함을 직접 설파함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층들에게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어떤 주장을 통해서 여론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탄핵 심판 절차는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탄핵 심판만큼은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겠다.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출석하겠다라고 변호인들이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예. 대통령이 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한 취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행위에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어떤 개인의 신념을 밝혔던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개인의 성향과 신념을 밝혔다는 것은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의 위법 행위를 따지기보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린 중대한 결단의 취지와 신념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임을 이제 한 번 더 강조함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이런 표현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 1시간 전 오후 4시 40분에 헌법재판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원래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우측에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하는 게 절차적으로 가능한 거죠?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재판 절차 참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을 가지더라도 민사재판이나 가사재판에 참석하겠다라고 한다면 호송차를 타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관련된 절차에 대한 보장을 받는 만큼 아무리 구속된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의 방어권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런 만큼 여러 경호 차량과 경호를 지원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끔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예. 오늘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한 이후의 여론의 동향이나 이 변론 절차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 실효성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본 후 4차, 5차, 6차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경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도 수의가 아니라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수갑이나 포승줄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절차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즉 교도소장, 그러니까 관련된 관리 책임자는 이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때 이런 수용복을 입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사복 차림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규정된 취지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용복, 수의를 차림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범죄자라는 인식과 예단을 재판부로부터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통상의 복장을 원한다면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도망갈 염려가 있다던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예.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직 대통령이고 도망갈 염려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하게끔 허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 상황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탄핵 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한 뒤에 오후 4시 40분에 헌법재판소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저희가 다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당시 서부지법의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격분한 상태로 난입을 하면서 큰 사태가 있었는데 그만큼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던 만큼 경찰들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서부지방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 난동, 폭동 행위로 규정할 수 있고 그만큼 경각심과 우리 사회에 주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공격이 감행되거나 이런 공격을 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경찰과 질서유지단이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경찰도 굉장히 개호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마련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라고 밝힌 만큼 네. 오늘 동선에 따라서 많은 집회 시위가 있었지만 아주 큰 소요 사태라든가 폭력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단해서 대처를 할 것이고 경찰도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소지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했다라고 밝히는 만큼 이 보안 강화에 굉장히 힘써 보였던 상황이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재판소 나름대로 이 들어오는 출입에 대한 통제부터 신원 확인부터 관련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보충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 태세를 유지한 만큼 향후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일 같은 일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춰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래야 할 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호송차에 이 긴급 호송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경호 차량이 함께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모레 열리는 4차 변론 기일에도 출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경호 차량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부득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회적인 어떤 낭비라든가 절차적인 곤란함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통행에 대한 불편함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인 신분인 만큼 경호법상 필요한 경호는 또 철저하게 이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통통제해야 되고 경호 차량도 다수가 경호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이 최소 10차례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모두 다 출석한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그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런 만큼 경호도 또 철저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 화면에는 경찰 버스들이 여러 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조금 전에는 이제 경광등을 켠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은 보였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완료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신속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포구력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집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나왔습니까? 오늘 제출한 서면에 어떤 증거, 서증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한 증거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의 실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대통령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심의 의사를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객관적인 정황을 보면 실제 실행 이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주장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주장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야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우리가 통상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제 축적된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은 나는 이 포고령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라고 주장이 지금 나온 상황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이 진술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재판부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나 명백한 증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이에 대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엄의 어떤 실시의 정당한 목적을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예. 정당한 목적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실행을 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포고령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목적이 적정한 계획을 설립해놓고 이 계획 자체를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예.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도 불일치를 하겠죠. 왜냐하면 포고령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로 현실로 발현되거나 관련된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포고령을 작성해서 대통령이 승인했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체포되고 구속되면서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김 전 장관은 주요 공범으로서 이 포고령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계획하에 이것을 사후에 위반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예. 그럼 과연 집행의 실행에 의사 없이 형식적, 요식적으로 그냥 만들어 둔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앞서 하루 전인 어제도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강제 구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을 했다가 돌아가는 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지금 먼저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공수처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수사할 책무가 있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면서 탄핵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에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수사에 불응한 상황인데 오늘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헌재의 시간이 짧게 끝났습니다. 이동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7시 이후부터는 조사가 충분히 시작돼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공수처에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현재 변호인의 접견권이 신청되거나 접견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대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 수사에 응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내가 하루 종일 헌재 재판에 임해서 피곤하다 이런 주장 이외에는 사실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점을 고민해서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강제 구인을 시도해서 실제로 이제 진술 조사를 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실행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내일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출석하는 일정은 없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한 발 앞서서 구치소에 가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강제구인 시도 때도 그랬던 게 해가 넘어가고 9시 이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강제구인을 집행하기 어려워졌잖아요. 오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강제구인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설령 시간 안에 집행을 시도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할 수도 있고 게다가 강제구인을 해도 진술을 거부할 거란 걸 공수처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제 구인을 연일 시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진술도 얻어내지 못하는 결과와 동시에 또 남는 건 있습니다. 예. 수사 기록상 몇 월 며칠 날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함, 응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가 없음. 이게 수사 기록과 보고서에 기재된다라는 것은 향후에 수사 협조에 여전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축적되면 우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든 것과 같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될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구치소가 아니라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을 탄핵 심판에 출석을 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병원으로 향했다는 속보가 들어온 상황인데 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가는 게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과정인 건가요? 절차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건강상의 변수가 생겼던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퇴정하셨을 때는 건강상에 큰 무리나 이상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예. 병원으로 간다는 건 치료나 여러 가지 심신의 안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장했고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건강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피의자가 신체상, 건강상 병원을 갈 정도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일반 피의자들은 이렇게 이동 중에 아주 급격한 질병의 악화라든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치소 내에도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 예.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뭐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거나 급박한 사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상 이 구치소 내에 의료인에게 이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국군 시사병원에서 국군 예.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현장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병원이 예약이 돼 있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 방문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대신에 현재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금 전 전해진 가운데 공수처가 한 발 먼저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전망입니다. 공수처의 이 강제구인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계속해서 연일 시도하려는 이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은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수사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합법적인 내에서 수사 절차를 하겠다라는 걸 의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병원으로 지금 이동 중이기 때문에 오늘 시도되는 강제구인도 불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병원이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질병 치료의 목적이 있었다는 건데 네. 오전에 관련 변호사는 건강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또 이야기했던 예.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공수처는 수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고요. 탄핵 심판이 종료된 뒤에 이 오후 4시 40분쯤 헌법재판소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감된 상태가 잠깐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서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시급하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 이후에 이제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현재는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치료나 건강상의 목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통령의 그 신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전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플 때는 어느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부분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현직 대통령의 건강에 어떤 문제도 국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들과 같은 구치소 의료진한테 검진을 받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병원을 예약하고 병원으로 간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2월 7일까지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방문한 상황인데 공수처에서는 수사관 6명에서 7명 정도가 미리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에는 출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공수처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집중하기보다는 수사 절차는 그냥 회피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보다는 진술을 거부하고 이 공판 단계, 법원 단계에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이제 필요한 주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무죄의 증거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가타부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진술을 해서 공범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모순되는 진술을 남길 바에는 아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는 불응하는 것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요. 예. 앞서서 또 공수처를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편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의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공수처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만큼 검찰로 송부하는 이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2차례나 지금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지만 불발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럼 병원에서 언제 나오실지가 관건인데 내일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4번, 5번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통상 예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선의 노력이 끝난 이후에는 뭐 방문 조사를 하던가 여러 가지 최후의 선택까지 불발이 되면 결국은 기존의 자료를 모아서 검찰에 보내는 절차들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수사기관 내 명절이 다소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검찰 측에서도 업무 일정상 조금 더 일찍 받는 것이 좀 수월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서로 협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먼저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 공수처가 오늘도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지 않고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공수처가 2번 연속으로 강제 구인이 좀 실패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3번 정도는 더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호인들을 설득해서 방문 조사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마저도 변호인 측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달리 선택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검찰의 사건 서류를 이첩하는 시간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에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수사에도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주체가 바뀐 점 그리고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유리한 증거를 조금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조금 더 입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에서는 나감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할 구속 적부심이나 관련된 보석 청구에 조금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태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여러 가지 피의자 측 구속된 사람의 어떤 행동의 태도나 수사 절차의 협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이 수사에 나올 사람을 풀어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런 만큼 구속 적부심을 생각하고 수사의 주체가 변화되면 그래도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로 변화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수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때 검찰은 어떻게 나섭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한 강제 구인의 시도를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만 과거에 이제 검찰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방문 조사를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선택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네. 나아가서는 아예 진술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진술 거부권만 찍힌 또는 대통령의 어떤 사실 진술이 없는 증거 자료로 기소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고 지금은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내용,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했는데 이 비상 입법 기구와 관련해서 아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이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데 우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입법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후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어 말하자면 내 맘대로 입법을 하겠다는 독재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포고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들을 봉쇄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체포 감금을 한 후 그럼 입법권에 대한 어떤 절차나 입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는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니 그 이후의 플랜으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런 새로운 입법기구의 창설입니다. 예. 이거는 헌법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와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것이고요. 헌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입법 기능에 대한 무력화의 단적인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상권 분립을 통해서 권력이 분산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의견으로 자의적인 어떤 권한 행사로 입법의 기능까지 대신하려고 했었다. 이것은 기존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여서 여타 재판관들이 다시 묻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지 못했고 예. 최초의 영장 실시 감성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내가 작성한 바 없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비상입법기구 메모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현재 구속된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사가 끝났을 것입니다. 공소장에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 비상입법기구까지 공소장에 등장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진술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유죄의 증거를 가지고 공소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를 어떻게 작성하게 됐고 누가 지시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조사가 이미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서 송부 촉탁으로 김용원 전 장관의 진술 조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진술도 차후에 이 조서로서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이 김 전 장관과 대통령이 모종의 비상입법기구를 계획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예. 목요일에 김 전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증인 신문에서 이 내용이 얘기가 되겠죠? 이야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비상입법 기구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문건이 실존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작성할 것이고 이런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와 책임자의 정점은 윤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사람만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다. 논리적 기결입니다. 그런 만큼 김 전 장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승인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려는 계획을 예. 했는가, 아니면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가, 두 가지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김 전 장관이 출석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처럼 앞으로 증인들이 출석을 했을 때 윤 대통령도 만약에 매번 변론마다 출석을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증인 신문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좀 진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은 뭐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이제 증인이 출석하는데 피고인이 무서워서 또는 피고인에게 좀 위협적인 진술을 할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을 태정해서 재판 절차나 증인신문 절차를 하되, 피고인이 증언의 내용을 들어야 방어권 행사는 보장되니 태정한 뒤 옆방 다른 조그마한 방이나 이제 어떤 차폐 시설을 만들어서 내용은 듣되 그 당사자가 이제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예. 증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위력감이나 위협적인 느낌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군 통수권자의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과 지금 직무정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복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 상명하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온전한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지 않을 염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진술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태정해서 영상장치로 증인의 내용을 듣게 하거나 또는 법정 안에서 차폐 시설을 만들어서 좀 분리해 놓거나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관련 증거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선관위 군병력 진입 CCTV, 국회의사당 헬기 착륙 CCTV 등 계엄 당시의 CCTV 화면 등이 영상이 재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국회 봉쇄와 이 출입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강력한 증거이자 또 많은 국민들이 목도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채택돼서 동영상 증거 같은 경우는 재생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 재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자체와 관련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인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 병력과 무기를 장착해서 국회의 출입을 통제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립되는 주장 중에 재판관들이 어느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향후 다른 증거와 종합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 CCTV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 같이 본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라면서 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어봐야 합니까? 일단은 신빙성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국회 의결권 방해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관련 지시를 받았다라는 다수의 복수의 군 지휘부 장성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 모두 구속돼서 재판을 받을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추단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다수의 복수의 증인들과 진술과 증거는 존재하는데, 지금 청구인 측에서 나는 그런 목적으로 투입시킨 게 아니고 의결권 행사 이후에도 바로 철수를 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군대를 철수하라고 말했다라는 증거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실체적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전화로 해서 지금 당장 군을 철수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면 그 근거는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거나 또는 상대방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들은 게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증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증인은 현재로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다면 대통령 측에서 스스로 그 당시에 과거 사실에 대한 녹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장만 있다. 현재로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장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잠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인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세 번째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고요. 재판이 1시간 40분 정도 이루어졌고 윤 대통령도 직접 재판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지만 지금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온 상황이고 저희가 오늘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 나왔던 말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어요. 이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찾아갔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이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점검한 결과 문서에도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즉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윤 대통령 측 주장, 이전부터 해오던 주장이거든요. 조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선관위 시스템이 무너지고 선관위와 관련해서 다수의 외국 국가나 국적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한 어떤 시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선거 절차가 공정하지 않게 조작된 선거가 이루어졌고 관련해서 투표 용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적인 부분을 근거 삼아서 부정선거의 실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 측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와 관련한 주장을 하면서 계엄 선포의 목적 중에는 부정선거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설파를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어떤 서증이나 증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현재 부정선거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관련된 예. 소송과 수사가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법원에서 단 한 건도 부정선거라고 인정된 판결이 전혀 없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도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의 어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혹을 넘어서는 누가 봐도 재판관들이 납득할 만한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각종의 증거 신청으로서 납득이 될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는가 차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설사 그 다음 쟁점으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비상계엄으로 적정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예.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일반적인 권한, 그러니까 비상대권이 아니라 일반 권한으로 이 문제를 시정하거나 정치권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했느냐 이런 질문이 차후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문서들도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내려집니까? 부정선거의 실체를 주장하나 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이러이러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있다 없다 정도는 예.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계엄의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주장의 당위 여부, 실존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관들도 따져보기 위해서 실제 일부 사실조회는 채택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 사실조회 내용을 분석해서 이걸 부정선거의 합리적인 어떤 정황이라고 볼지 아니면 일종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지는 향후에 재판관 평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때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은 24명 이상의 증인을 탄핵 심판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대거 포함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증인 신청은 좀 어떤 것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적법하거나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우호적인 증인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증인 신문함으로 인해서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설득하고자 증인 신청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24명 전부가 채택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들을 이제 녹화된 걸
전부를 보지 못해서 누가 채택되고 어떤 이견이 나왔는지는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핵심 증인 일부만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신문은 유리하게 나올 수 있지만 또 탄핵하기 위한 반대 신문에서 또 어떤 진술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헌법재판관들은 증인 신청 모두를 받지 않고 일부 꼭 필요한 증인만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24명 이상의 증인의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 있는 증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도는 어떻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 참작할 동기를 이제 주장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의 어떤 실체를 밝히는 재판 절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부정선거를 밝히기에 상당한 인력과 기일과 증인을 채택할지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와 다른 절차로 인해서 뭐 국정조사를 하던가요. 이렇게 이제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그리고 관련된 규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등등은 아주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이 된 인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모레 4차 변론 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할 예정이고 설 연휴 이후인 2월 4일에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면면을 보자면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때 12월 3일 당시에 군 간부들, 군 지휘부들이 주로 증인으로 일단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재판은 아니잖아요. 이게 형사재판이랑 좀 마찬가지로 일단 증인들이 출석을 하면 뭐 청구인, 피청구인 측에서 한 명씩 그 신문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신문과 반대신문, 뭐 제주신문 그리고 재판장들의 직권신문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부는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청한 증인들은 국회가 먼저 주신문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피청구인 측 변호사들이 이제 반대신문을 하게 되면서 실체 진실을 가려내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재판과 녹화돼서 국민들에게 중계될 수 있는 재판에 임하는 증인들은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본인이 여기서 증언을 쓴 것이 자기 재판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위증하면 또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컨대 나오지 않는 증인들이 다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증인 신청이 되어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쪽 당사자에게 우호적이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출석을 해주십시오. 오케이 하는 증인들은 임의로 출석을 하지만 나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내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 자체를 출석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차례 소환을 하고 안 되면 구인하는 방식을 헌법재판소가 택할 여지도 있지만 일부 증인만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철회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여지도 있어서 채택한 증인 모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차 소환 조사 통보를 하지 않을 소환을 통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탄핵 심판이 조금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오늘은 증거조사만 있었기 때문에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기일부터 이 증인들이 직접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재판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증인 신문은 방대한 양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과 응답하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양쪽에서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특히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한 40분가량 그 진술한 것으로 예상해 봤을 때 장시간 본인의 어떤 입장을 구두로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됐는데 다소 간략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끝났다라고 하지만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인들이 실제 출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만 채택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핵심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과 대통령의 공소장은 거의 일치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후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형사재판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주신 분 몇 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보통 20, 30분 내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소 1시간, 2시간씩 잡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쪽이 해야 되고 재판부도 물어봐야 되고 예. 하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입장으로 봐서는 매해 변론기일에 참석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두 가지의 변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그 출석을 통해서 여론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질병상의 문제로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데 재판에는 나올 수 있다가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예.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어떤 질병상의 위험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출석을 계속하겠다라는 게 담보가 될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탄핵 심판에 출석을 했고 지금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있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가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진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윤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빠른 시일 안에 구속적부심 청구, 신청인가요, 청구인가 잘 모르겠는데 구속적부심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택할 겁니다. 다만 시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하면 많은 법률가들은 기각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수사도 이루어지고 관련된 어떤 수사기관이 해야 될 절차들을 이행하고 나서 일정 부분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 일정 부분 증거도 제출을 하고 임의로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야 구속적부심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처럼 수사를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적부심을 했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 석방을 하다가 다시 관저로 들어간 대통령이 아예 안 나와버릴 경우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속적부심이 이용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고 이제 변호인들과 대통령이 어떤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올 거라고 오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사실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었고 평상시에 건강상의 문제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동 시간들이나 체류하는 시간이나 검진에 필요한 시간들을 보면 아마 늦은 저녁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다리는 공수처 인력들은 기다리다가 다시 철수해야 되는 상황에 또 직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